자,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입니다. 자, 서정주 시인의 시세계를 보면요. 일단 생명파라고 해서요. 삶 또는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거든요. 요걸 추구하는데 일단은 요 추구의 방법이 초기 시에서는 이 뭐냐면요. 이 삶의 본질 추구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본질 추구를 할 때 나타나는 삶의 고뇌, 본질이 뭐지? 어딨지? 뭐 방황,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줘요. 이게 이제 뭐 국화협에서라든가 뭐 애비는 종이었다 이걸로 시작한 자화상이라든가, 그쵸? 물어라 뱀, 아니면 화사라든가 뭐 이런 시를 통해서 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기라고 합시다. 중기시에서는 주로 뭐냐면 이거를 어떤 우리 고전의 삶이요. 고전이라든가 아니면 설화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 뭐 춘향유문, 뭐 추천사, 향단아 그네줄을 미뤄라 해서 춘향의 삶을 통해서라든가 성남꽃이라든가 신구에서 보는 어떤 그 전설이나 설화에서 나오는 어떤 삶을 통해서 전설이나 설화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forever라는 의미,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까 거기서 혹시 삶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후기시에 가면서는 결국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삶과 이거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요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제 마지막 후기시가 뭐냐면요. 그 어떤 전쟁 이후부터 산업화 시대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 독재 정권이 아무래도 좀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네가 마음 먹기에 세상을 살기 좋아 그러면 세상을 살기 좋아져.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다음부터 미당 서정주가 아니라 말당 서정주라는 제목이 붙었거든요. 마음 먹기에라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무등을 보며라는 시하고 상리가원 이런 시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 그냥 부정적 현실도 결국은 뭐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현실 긍정의 자세를 주로 쓴 게 이제 후기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기촉도는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초기 시에는 사실 해당이 되고요. 그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와 함께 죽음을 매개로 한 인과의 이별을 모티프로 소재로 해서 쓴 시라고 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귀촉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귀촉도가 이 새야, 새. 귀촉도와 똑같은 새가 뭐냐면 두견, 뭐 우리가 소쩍새라고 하죠, 소쩍새. 소쩍새, 그쵸? 뭐 다른 말로는 두견, 소쪽, 접동새, 그쵸?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별도의 개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귀족들은 원래 이제 총나라 황제가 황제에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자기 나라를 두고 죽은 총나라 황제의 한이 울음소리로 보여줘서 그렇게 슬프게 들려요라고 해서 귀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소쪽새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굶어 죽은 그 식구가 많은 집에 시집을 가서 결국은 뭐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며느리가 소쩍다 해서 울었다고 해서 소쩍새가 되는 거예요. 접동새는 김소월의 접동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접동이란 말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그 계모에 의해 살해당한 어느 누나가 그 9명의 남자 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동생들과 접선시켜줘, 동생들과 접선시켜서 해서 접동새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되는데 똑같은 새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은 하나같이 다 이게 나는 건 본 사람이 없고요. 무조건 우는 새예요. 그래서 얘들 나오면 무조건 뭐냐면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얘네들은 우니까요. 사람이 아닌 게 울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했죠. 감정이입의 소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미 귀촉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는 순간 이 시는 슬프다. 그쵸? 네, 방금 말씀드렸죠. 님의 죽음을 매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눈물 아롱아롱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롱아롱은 자, 의태어에 해당이 됩니다. 음성 상징에 해당이 되고요. 자,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하고서 어디로 갔어요? 저승으로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꽃 피우는 서역산만리라고 되어 있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보게 되면요. 영변의 학산 진달래꽃 아름다다가 길에 뿌리오리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걸 이제 산화공독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할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도 장례식, 불교식의 장례 풍속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면 결국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나오는 나보기가 껴 떠나는 님은 결국 뭐냐면 죽은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런 님에게 영변학산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주는 나의 모습은 꽃비를 뿌려가면서 죽은 님의 장례를 치르는 화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진달래꽃 비오는 서역산만리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서역,
공간 이름이에요. 그리고 산만리가 나오죠. 자, 흰옷깃 여미오며 가옵스님의, 여기서 흰옷깃은 시신한테 입혀주는 옷이죠. 수의야, 수의. 가옵스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서역이나 파촉이나 이거는 귀촉도 할 때 이제 뭐냐면은 총나라를 떠난 동네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역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뭐냐? 서역은 불교의 세계는 서천이라고 하고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불교의 세계는 극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님은 죽어서 극락으로 갔을 거야 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뭐 진달래 꽃비라든가 이 서역이란 말을 통해서 아하, 이 시에서 살짝 뭐예요? 불교적인 색채도 띠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돼요. 결국 뭐냐? 여기서 서역과 파촉은 결국 뭐냐면 현실과는 단절된 공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단절된 공간, 즉 뭐냐면 죽음의 공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산만리는 실제하는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때 심리적 거리가 결국 뭐냐면은 대상과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이나 삼아줄 걸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 신이 이제 뭐냐면 육날 메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신 중에서 제일 좋은 상급 집신을 얘기하는데 이때 신이 결국 뭐냐면 그 죽은 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보여줄 걸 좋은 신발 사줘서 내가 이만큼 자기 사랑해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님은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건 후회라고 하고요. 문학에서 이걸 회한이라고 합니다. 후회합니다. 이렇게 후회의 태도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새긴 자, 육날 메뚜리 이렇게 되었죠. 슬픈 사연의 신이나 삼아줄 걸 또는 슬픈 사연을 오로리 아로새긴 신이나 삼아줄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장 순서가 상당히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배어서 할 때 인양이란 말 나와요.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은장도 결국 뭐냐면 님에 대한 정절, 그쵸? 일편단심 뭐 이런 거 보여준 거 아닙니까? 푸른 날로 인양 배어서 뭘 배냐면요. 부질없는 이 머리털을 베어서 그 머리털을 엮어서 만든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육날 메뚜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나와요. 옛날 여자들은 이 머리털을 안 깎죠. 계속 해가지고 되게 무겁게 둘둘둘 감고 다니잖아. 결국 뭐냐, 이 머리털은 여자한테 결국 뭐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을 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머리털까지 깎아서, 내 머리털을 깎아서라도 너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냐, 여기서는요, 이 육날 메뚜리에는 정절과 희생과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육날 메뚜리는 일종의 사랑으로서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 죽은 님에 대한 어떤 정절,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당신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생의식이 보여주는데 이걸 표현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인양배어서란 말인데 인양이란 말은 원래는 사투리인데요. 그냥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그냥 배워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배워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배워서란 말은 뭘로 인식하면 되는 거냐면 망설임 없이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이거 머리 내가 이거 기르느라고 30년 걸렸는데 이걸 잘라도 되나?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망설임 없이 님을 위해서라면 망설임 없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뭐냐면 님에 대한 희생적 사랑 또는 뭐냐면 절대적 사랑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님에 대해 막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절대적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니까는 이 문장 순서가 뒤죽박죽돼 있어가지고 그냥 띄엄띄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쉽게 된 거죠. 이걸 다시 재구성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예. 결국 이거 뭐냐면요. 뭐냐면 우리가 슬픈 사연을 오로리 아로새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육날 메뚜리에다가 슬픈 사연을 오로리 아로새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바로 부질없는 이 머리털을 은장도 푸른 날로 그냥 베어서 망설임 없이 베어서 맞습니까? 그쵸? 이걸 엮어서 육날 메뚜리, 즉 슬픈 사연을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뚜리를 만들어 드릴 것이라는 말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여기에 마침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침표 들어가서 메뚜리 뒤에. 그냥 이걸 잘라가지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 뭐예요? 슬픈 사연이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뚜리를 삼아 드릴 것. 그 메뚜리는 결국 뭐예요? 부질없는 이 머리털을 은장도 푸른 날로 망설임 없이 베어서 엮어서 만든 것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죠. 문장 순서가 뒤죽박죽돼 있다라는 어떤 이거 도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요. 자, 이걸 도치라고 하는 게 아직 일단 문장 순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요. 자,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합물 모기 젖은 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은합물이라고 하는데 은합물이라는 게 뭐예요? 은하수란 말이에요. 이 물이 은하수야 물숫자잖아. 그러니까 은하수니까 은하수가 뭐예요?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은합물도 결국 뭐냐면 내가 있는 이승과 님이 간 저승 사이에 결국 뭐예요? 단절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목이 젖은 새인데요. 이 목이 젖은 새가 귀족도 아니겠습니까? 왜 목이 젖었습니까? 우느라고 목이 젖었겠죠. 예, 당연히 감정이입이시고요. 그렇죠. 감정이입이 쓰였고요. 당연히 귀족도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새는 객관적 상관물, 객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님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화자의 분신을 인식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대 하늘꽃 홀로 가신 니마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뭐예요? 영탄, 니마하고 도목법으로 쓰인 것 같지만 이건 영탄적 어조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영탄적 어조로 종결됨으로써 결국 님의 슬픔, 격앙된 감정이에요. 이 슬픔을 강조하면서 이 작품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저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소월의 초원과 연관, 엄마야. 김소월의 초원과 연관돼서 초원이라면 고복의식, 즉 영혼을 부르는 의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국 뭐야 똑같이 회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의 이연과 회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회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의 이연과 이 시도 지금 초음도 이연, 여기 나온 기촉도도 이연, 똑같이 이연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 요거 한번 인지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